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대 진학률 논란. 2020년도에는 충북은 서울대 진학에서 꼴찌를 했고 우수 학생들을 모든 학교에 동등하게 골고루 배정하는 네네. 이런 정책이 참사다. 이제 또 김병훈 교육감은 또 데이터를 제시를 했어요. 또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은 1.3배 증가를 했다. 이렇게 듣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어떤 말이 진짜야? 교육감의 정책으로 뭐 예. 남의 탓하듯이 유체 이탈 합법을 쓰면서 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이렇게 나쁜 건가요? 늘 논의의 중심에 학생들이 없다는 게 왜 늘 교육 정책 결정이 무슨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네. 가장 정치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윤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공개가 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그냥 한바탕 소용돌이가 대개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육계나 뭐 정부나 국감이나 이 성적표 나오면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성적표가 안 반가워요. 충북의 서울대 진학 성적표가 최하위권 17개 시도 가운데 15위.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15위인 게 그게 아니라 16등하고 17등은 누굴까? 어딜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 어디가 꼴찌 아닌가요? 제가 충북이?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2000년도권 꼴찌고 예. 최근 5년간을 합산하면 15위. 5년간 합산하면 그렇죠. 뭐 거기서 거기네요. 완전.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서는 교원, 학부모, 교육 당국 다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대 진학률 논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서울대가 뭐길래입니다. 가깝고도 먼 당시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관악 캠퍼스 놀러 거기 한번 서울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각 주체별로 어떤 논란이 있고 지금 왜 시끄러운지 입장 정리를 변호사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재 의원께서 뭐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질의하거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대로부터 출신 고교별 서울대 진학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서 국감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 마침 그 자료를 보면은 2020년도에는 충북은 서울대 진학에서 꼴찌를 했고 최근 5년간 분석 결과를 봐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5위, 거의 최저 수준이었죠. 예. 이걸 이제 공개됐어요. 예. 이에 대해서 충북교총에서는 이제 보수 단체죠. 충북교총에서는 이러한 것은 이렇게 충북의 서울대 진학률이 낮은 것은 2017년도에 실시되었던 그 김병훈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고교 균등 신입생 배정이 있잖아요. 우수 학생들을 신입생 배정. 우수 학생들을 모든 학교에 골고루. 동등하게 이제 골고루 배정하는 이런 정책이 참사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논평을 내놨어요. 참사다. 이에 대해서 보수건 진보건 학부모 단체, 네. 학부모 단체는 이런 논평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다시 논평을 냈고 이에 또 교육청도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서울대의 10개 권역의 명문 대학의 진학률이나 의대 같은 뭐 유망한 과 같은 데는 진학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논란을 이제 시작된 거죠. 교총의 주장을 먼저 좀 들춰보고 싶어요. 지금 아까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2017년 얘기가 근데 나왔는데 네. 당시에 그 전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일정 학교에 좀 이렇게 집중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이었는데 2017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들부터는 골고루 상위 10%, 중상위 40%, 중하위 40%, 하위 10%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렇죠. 우수한 아이들과 중간쯤 가는 아이들이 전체 학교에 이렇게 골고루 그렇죠. 이제 네 배정되는 그룹으로 나눠서 뭐 저 상위 몇 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순위 그렇게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안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3년 전에 그걸 했고 네. 요번에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교 작년에 그렇죠. 이제 처음 진학하니까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학력 조화가 그 어떤 제도 시행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예. 지금 주장들을 교총에서 교총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총이라고 그러는 게 교원단체 총연합회를 그렇죠. 줄여서 교총이라고 하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대입 정책이 잘못됐다, 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2015년도서부터 김봉규 교육감이 고교 군등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이제 각 학교의 우수 학생을 골고루 배정하는 정책을 시행을 추진하다가 2017년도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행을 했죠. 당시 교총도 충북교총도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뭐냐면 예. 학력이 그 낮은 상태 뭐라 그럴까 이게 하향 평준화된다. 아하. 하향 평준화된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수 인재들이 여계로 다른 빠져나간다.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했는데 예. 교육감이 추진을 했죠. 추진을 한 결과 요번에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낮은 꼴찌가 충북이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충북교총에서 논평을 내놨던 것이죠. 근데 뭐 이제 학부모회하고 교육청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교총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교총의 주장대로라면 우수 인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여괴, 그러니까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고 월등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한 하향 어떤 평준화된 참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그건 뭐 것인데. 그쪽의 교총의 이제 추측이죠. 추론. 교측의 추론이고 이제 추론일 주장이고. 뿐이고 이제 예.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된 건 아니죠. 뒷부분에 다른 단체들의 입장을 좀 해보긴 하겠지만 지금 교총 얘기에서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학력 차별, 교육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충 이제 보수 쪽 있잖아요. 수구나 보수 쪽에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어차피 불평등한데 세상도 불평등한데 교육, 사람의 능력, 학생들의 능력도 예. 불평등하다. 불평등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보수의 항상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항상 많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서로의 주장이 어떤 데이터 가지고 얘기들 하는데 너무 엇갈려요. 데이터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예. 보면은 이게 이번에도 저 학력저하 이게 지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김병우 교육감이나 우리 그 좀 진보 성향 그 학부모 단체 있죠. 예. 참교육 그 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 이런 쪽에서는 무슨 서울대 통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학력이 떨어졌네 만에 이게 무슨 뭐 말이냐 뭐냐 이제 그 김병우 교육감은 또 데이터를 제시를 했어요. 또 그 뭐 의대 교육계열 뭐 과학계열 2015년 대비 2020학년도 그 늘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는 듣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말이 진짜야? 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게 이게 기준을 어디다 자꾸 얘기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다. 교육 정책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게 지금 정책을 위반하면 나오는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한참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또 많고. 어떤 인자가 또 영향을 미친 건지도 불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지금 지역의 학부모 단체 쪽에서는 물론 학부모 단체 쪽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성향들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교총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렇죠. 대학이 무슨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우리 학생이 아닐진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충북교총에서 이번에 2020년도에 이제 서울대 진학률이 전국에 꼴찌한 걸 이유를 찾으면서 그것을 김병우 교육감, 진보 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이 고교 군등화 배정 정책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논평을 하니까 예. 진보 학부모 단체건 보수 학부모 단체 둘 다 거의 동일한 논평을 내놨어요. 예. 그것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예. 교총이 내놓은 논평은 서울대 진학만을 가지고 평가한 거다.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단지 그러니까. 서울대 진학 자료만 놓고선 평가하는 걸로 부적절하다는 게 첫째 의견이고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됐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교사들이잖아요. 아하. 교육감의 정책으로 뭐 예. 남의 탓하듯이 유체 이탈 합법을 쓰면서 자신들의 책임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교사 단체라는 것들이 근데 뭐 오히려 교육감만 탓하고 본인들은 책임 없는 양 하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교육자라면 아까 뭐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인 교육이나 창의성 개발이나 이런 교육에 집중을 하고 이런 가치에 더 높은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학력 신장이나 뭐 서열주의나 성적 지상주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진보 보수 학부모 단체 똑같이 동일하게 의견을 내놨죠. 학부모 단체들이 주장하는 입장들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학부모 전 서로의 주장이 다 맞죠. 학력 저하, 예. 학교 서열화는 문제 있다는 식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교육 문제를 좀 접하면서 이게 네. 어떤 그 보수 진보냐 네네네. 이런 그 어떤 취향이나 색깔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정책이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정확히 내주냐가 중요한 거고 늘 논의의 중심에 학생들이 없다는 게 왜 늘 물론 뭐 학부모가 그 미성년자들의 대리 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이건 뭐 논의를 항상 보면은 어른 중심적이고 어떤 보수의 가치에 기반한 논의고 뭐 진보의 가치 이건 안 맞다. 아니 교육 정책 결정에 무슨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네. 가장 정치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요번에 충북교총에서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런 딴지를 걸려고 하니까 이런데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는 교육의 이제 기본 가치조차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고는 말을 했는데 네네네. 엄청 좋은 말인데 학부모 단체에서 오히려 교총은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들의 예. 단체인데 교육자들의 훈수를 해준 것 같아요. 아. 최소한 비판을 하더라도 교육의 기본 가치는 잊지 마라. 아하. 교육자들한테 오히려 가르침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저희 아이가 2017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했거든요. 변호사님도 그 자녀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요 정책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고 대학을 요번에 갔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균등 배분, 고입 균등 배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권에 엄청 공부 잘하는 이런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했던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지금 부분에 현 그 교육감의 어떤 그 정책 노선에 대해서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금 재선 아니에요. 예. 그 처음에 그 초선될 때보다도 재선할 때는 10% 이상 더 표를 얻었잖아요. 더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뭐 학력저의 교육감 현 진보 교육감의 문제점 뭐 얘기들 하고 진보 쪽에서는 뭐 아니 뭐 전인 교육 뭐 창의성 교육 이런 게 더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예,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저는 이 판단을 아까도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러면 지금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진보 교육 지금 교육감이니까. 미국 교육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거를 통해 어쨌든 선출됐으니까. 직선제 뭐 폐지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선출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그 도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초대 그 초선될 때보다도 더 많았어요. 아, 지켜보고 그러니까는 밀어주자.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 당국 쪽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서울대 진학률은 좀 그렇다 쳐도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의 진학률은 또 높아졌다. 과학, 의료, 교육 이런 쪽 더 높아졌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2015년 대비 2020학년도 합격 비율을 보면 네. 의학 계열은 3.96배, 교육 계열은 1.76배, 과학 계열은 1.99배 증가했다. 증가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2017년 시행된 청주 일반고 성적군별 균등 배정 예. 그 첫 대상자들의 올 2월 대입 성과를 봐도 작년 대비 의학 계열 합격률이 1.7배로 높아졌고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은 1.3배 증가를 했다. 네네.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제 그게 무슨 뭐 그럼 저 고기업 그 선발 방식 바뀌고 나서도 올랐다는 것은 네. 그 재학생 기준으로 따져봐야지 왜 재수생까지 이거는 다 포함된 통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렇게 하고 아니 교육감이 무슨 뭐 그 전인 교육하고 무슨 뭐 이런 학력 그러니까 수월 교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설령 그 어떤 그 교총이나 이런 데서 또 이거 학력저하의 어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천에 있는 서전 그 2017년 개교한 서전학교 거기 그 교장 선생님인가요? 언젠 그 진천군에서 장학금을 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는 첫 졸업생 배출하면서 이제 명문대로 왜 못 갔냐 이러니까는 어떻게 그 서전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꼭 그렇게 학력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교육감님이 얘기했으면 더 색깔에 자기 그 노선에 맞는 그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병훈 교육감이나 진보 교육감이라고 그래서
학력 신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예. 우선 가치는 전인교육이나 민주교육이나 평등교육이 우선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팽개치고선 학력 신장이나 우수 학생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방기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기서 이 문제를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망한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우수 학생들 이렇게 진학 현황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도 이거 가치가 이게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내놓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굳이 그렇게 꼭 데이터 가지고 어떤 이런 저 대학 진학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런 전제를 교육감도 좀 다셔야죠. 그냥 반박 그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 반박에 대한 반박을 하니까 또 그런 또 얘기들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 학교는 배워야죠 가서 무슨 그 인성교육 무슨 전인교육 창의성 교육 토론 교육 아무리 중요해도 일단은 대학교 가려면은 지필고사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고. 예.